승부의 지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재슬입니다. 6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앞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을 떠올리게 하는 승부군요. 지난 시즌 통합 우승팀 티브로드와 정규리그 우승팀 포스코 캠텍의 2017 시즌 첫 번째 대결. 팀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6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1국 장고 대결에선 오지명 류수왕 선수와 삼지명 변상일 선수가 만났습니다. 6년여 전 6개월 차이로 입단한 두 선수. 아직까지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의외인데요. 지난해까지는 포스코 캠텍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들이 적으로 만나 펼치는 첫 번째 대결 기대되네요. 2국에선 사지명 류민영 선수와 주장 최철환 선수가 만났습니다. 전투바둑으로 잔뼈가 굵은 입단 22년 차 최철환 선수. 난전에 특화된 입단 9년 차 류민영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싸움의 기술을 제대로 보여줄까요? 3국에선 10대와 20대를 대표하는 계산과 수비의 최강자들이 만났습니다. 신민주 선수와 나현 선수의 이지명 맞대결. 상대 전적은 3승 1패로 나현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 치른 가장 최근 대국은 신민준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섬세하고 정확한 계산 바둑의 정수, 이 대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국은 주장 강동윤 선수와 사지명 이원영 선수가 치열함의 끝판왕을 가립니다. 복잡한 변화를 오히려 즐기며 버티기가 특기인 두 선수. 이들이 대립각을 세울 반상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궁금한데요. 상대 전적은 강동윤 선수가 3전 전승을 달리고 있다는군요. 5국은 삼지명 김정현 선수와 오지명 윤찬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김정현 선수는 모처럼의 승리로 윤찬희 선수는 10년 만에 이세돌 선수를 꺾은 것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연승 흐름을 이어갈 쪽은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40대 60으로 포스코 캠텍이 유리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전반 3경기에서 포스코 캠텍의 승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데요. 비슷한 기풍을 가진 신고 세대가 대거 맞대결을 벌일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6라운드 세 번째 경기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3경기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이 맞붙게 됐습니다. 이 두 팀은 선수 선발 당시부터 줄곧 강팀으로 분류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포스코 캠텍 팀 하면 모든 팀들이 1강으로 꼽을 정도로 전력이 탄탄한 그런 팀이고 티브로드 팀 같은 경우는 사실 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상승세를 탈 때는 굉장히 무섭지만 또 기복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좀 알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었는데 그래도 초반 출발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9개 팀 순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정관장, 황진단, 패점 없는 독보적인 1위를 지켜나가고 있고요. 그 뒤를 SK앵크른이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킥스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금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이제 티브로드 팀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다시 이제 순위는 바뀌게 되죠. 네, 티브로드는 3승 2패로 4위, 포스코 캠텍은 2승 2패로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두 팀인데요. 자, 오늘 경기 어떤 오더를 내놓았을까요? 장고 대국은 류수왕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참 의외예요. 네. 굉장히 두 선수 모두 프로 입단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게 좀 의외고 첫 대결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은 속기 대국인데요. 류민영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아무래도 싸움 바둑이 되겠죠? 그렇죠. 이 대국이 정말 내용면으로는 엄청 재미가 있지 않을까. 서로
뒤로 빠지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네. 엄청난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3국 신민준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국입니다. 뭐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대국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네, 뭐 최근에 잘 나가는 신예 선수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강동윤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강동윤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끈기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타협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치열하게 두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정말 너무 어렵게 둘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당히 고생을 네.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바둑이고요. 자, 5국 김정현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바둑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이름은 값으로 봤을 때는 김정현 선수가 KB리그에서 항상 조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유리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또 상대 전적에서는 윤찬희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결도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5경기 모두 한 판 한 판 굉장히 치열한 경기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승부판이 될 만한 판을 한 판 좀 뽑아주시죠. 일단 같은 이지명끼리의 대결, 네. 신민준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결이 좀 승부처가 아닐까.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잠시 후에 시작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후반부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경기도 경기지만 또 MC를 부탁해 특별한 일일 MC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3경기가 시작됩니다.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의 경기. 자, 티브로드 뭐 올해 선수층이 다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강팀이고요. 장고대국 류수왕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최철한 선수와 류민영 선수의 대국, 주장과 사지명의 대결인데요. 하지만 유민영 선수가 KB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뭐 최철한 선수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대결은 아닙니다. 항상 이 부담이 되는 쪽은 주장들이고요. 네, 그렇죠. 신민준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국, 젊은 피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나연 선수가 승리를 좀 더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신민준 선수가 올해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오늘 대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연 선수와 신민준 선수는 또 큰 승부를 한번 치렀었는데요. 그때 신민준과 지금의 신민준 너무 큰 차이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네. 두 선수가 이제 바카스베 천원전 결승에서 맞붙은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나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올 초랑 지금이랑도 느낌이 다를 정도로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확실히 더 나아지고 있다. 기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랑은 비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매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이지만 특히 올해는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항상 이제 신민준 선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진서 선수와 비교가 좀 되는데 네. 좀 본인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의 바둑. 사실 신진서 선수가 워낙 지금 빠르게 성장해서 그렇지 신민준 선수도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지금. 그럼요. 뭐 신지선 선수에 좀 가려져서 신민준 선수의 성장세가 빠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 또 두 선수가 항상 붙어 다니더라고요. 네, 뭐 굉장히 친한 것으로.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선수랑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선수들이 어떻게 뭐 평소에 노는지 어떻게 뭐 공부하는 거는 뭐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어떻게 네. 뭐 취미 생활을 하는지 이런 거는 모르는데 오늘 저희가 참 좋은 일일 MC를 이따 이제 만나게 되어서 네. 좀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를 좀 캐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 나연 선수와 신민준 선수 아까 두 선수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까 나연 선수는 수비 최강자 뭐 이해가 되는데 신민준 선수를 계산 바둑의 신흥 강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신민준 선수가 계산 바둑에 좀 특화가 돼 있나요? 예전에는 좀 집바둑, 계산적으로 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네.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둘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오늘 두 선수의 바둑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신민준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둘 가능성이 높고 나연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하면서 끝내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연 선수의 계산력이야 뭐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두 칸으로 붙였네요. 뭐 최근에는 눈목자로 붙이는 것과 네. 지금처럼 이렇게 두 칸으로 붙이는 것 이런 수들이 굉장히 많이 실험적으로 선수들이 두고 있죠. 두 선수 모두 공부량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웬만한 포석에 대해서는 다 연구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에 대해서 뭐 서로 뭐 아주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민준 선수가 네. 사실 좀 극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시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지금 뭐 생각해 보면은 우하기 쪽을 걸치는 것이 이제 무난한데 위로 걸칠지 뭐 아래로 걸칠지 이런 부분은 두 가지를 놓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방향은 그쪽이 되겠고요. 위쪽으로 갔네요. 나연 선수야 실리를 좋아하니까 다른 정석 선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 붙이는 정석을 지금 선택을 했고요. 네, 팬들과 함께하는 KB리그 오늘 MC를 부탁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의 일일 MC는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입니다. 올해 여자방리그 MVP 김채영 3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중계석에서 보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여자바둑리그 다승왕 그리고 MVP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중계방은 처음 들어와 보잖아요. 네. 대국장에서 항상 얼마 전까지 대국을 했었는데 일단 처음 느낌은 어떤가요? 대국장과 지금 이곳에. 우선 제가 방송 대국은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네. 그냥 방송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좋으니까 네, 긴장 반 설렘 반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대국전보다는 그래도 부담감이 덜하겠죠? 오히려 대국은 그래도 늘 하던 거라 괜찮은데 네. 지금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김채영 3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평소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의외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대부분 좀 생중계되는 대국이 많기 때문에 생중계 바둑을 많이 두잖아요. 네. 또 생중계되는 바둑과 그렇지 않은 바둑을 둘 때 좀 다른 느낌이 있나요? 어떤가요? 저도 여자 리그를 맨 처음 뒀을 때는 적응이 좀 안 돼서 네.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올해는 여자 리그가 이제 3년째가 됐고 이제는 적응이 많이 돼서 방송대국
또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앞에 카메라가 있어도 특별히 의식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대국할 때. 대국하면은 이제 금방 잊어버리고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여자 선수다 보니까 대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대국 중에 좀 예쁘게 비춰줬으면 하는 마음도 든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바둑리그 같은 거를 제가 나온 거를 제가 좀 찾아보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보는데 그냥 근데 아무래도 바둑 시합 전이니까 조금 꾸미고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시합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대국이 더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이 바둑 방송이 처음 생겼을 때는 뭐 여자 기사들 뭐 당연히 그렇고 남자 기사들도 뭐 대국할 때 좀 메이크업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초창기에 좀 했었는데 네. 뭐 좀 지나고 이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시합이 훨씬 더 중요하지. 뭐 방송에 어떻게 나가든 일단 이겨야지 이렇게. 그럼요. 네. 선수들은 역시 대국할 때 집중하는 모습이 가장 멋있고 또 그렇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일일 MC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또 양 팀 중에 더 마음이 가는 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여자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속팀이 포스코 캠텍 팀이기 때문에 네. 늘 포스코 캠텍 팀을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뭐 평소에 자주 포스코 캠텍 남자 리그 할 때 자주 좀 오시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늘 집에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뭐 지금 바둑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김채영 선수가 저희에게 허락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보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네, 개인적으로는 네. 오늘 김채영 선수가 나온다고 해서 엄청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아까 송태곤 해설위원이 굉장히 든든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김채영 선수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는 기사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혹시 초반이나 이런 거 볼 때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가 진행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어떤가요? 지금 뭐 진행된 수순 중에 질문을 드릴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우하기에서의 변화가 뭐 최근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나왔는데 저 변화에 대해서 김채영 선수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분명히 연구회 같은 걸 하면서 선수들과 연구를 했었던 그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요즘 제가 시즌이 끝나서 약간 쉬고 있는 중이라 공부가 그렇게 막 잘 돼 있진 않은데 네. 그래도 제가 공부했을 때는 뭐 저 정도면은 그래도 흙이 지금 먼저 다가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수순이 100이 이제 호구를 치자 흙이 다가와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원래 평범한 진행에서 이제 흙이 약간 변화를 꾀한 건데 그래도 저 정도면은 흙이 잘 변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공부했었거든요. 그렇군요. 흙이 둘만하다 이렇게 네, 볼 수 그렇다고 있겠군요. 백이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은 네. 그냥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지금 시즌이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즌 중에는 어때요?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과를 보내나요?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고 공부하지는 않고요. 그냥 연구실이나 이제 도장에 나가서 네. 그래도 오랜 시간 있는 편이고 바둑 두는 걸 좋아해서 바둑 많이 두고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럼 바둑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뭘 하면서 좀 보내는 편이세요? 저는 게임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오, 의외네요.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해서 바둑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좀 노는 쪽으로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쉴 때도 있어야죠. 네. 사실 아까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신민준 선수나 나연 선수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는 여기 오늘 나오시는 1일 MC분이 훨씬 더 네. 잘 아실 거다. 또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 선수들은 보통 공부 안 한 시간에 뭐 하고 취미 활동을 하나요? 우선은 나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현 선수도 게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바둑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네. 친구거든요. 늘 네. 인터넷에 접속해 있고 그래서 평소에 뭐 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바꿔보면 신민주는 열심히 하지만 나연은 그렇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아니, 건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고요. 네, 나연 선수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기사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약간 그런데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나연 선수는 사실 의외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의외로. 네. 이미지와 다르게. 네. 그렇군요. 보통 바둑 팬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나연 네. 선수는 거의 공부만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일 텐데 기사들이 보는 나연 선수는 네. 좀 다르네요. 약간 이 기사들 중에서도 게으른 천재 이미지가 몇 명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선수. 하지만 또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선 이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뭐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좌상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이 우아기를 한번 받지 않고 좌상기 쪽을 걸치자 백도 우아기 쪽, 흑이 받지 않은 곳을 지금 압박을 했고 지금 우상기 쪽과 상변 모양 쪽을 키우기 위해서 다가오고 네.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백이 날짜 씌우고 밀고 지금 한 칸을 띈 상황인데 지금 저 변화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알파고 대국에서 나오면서 기사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딱히 이거는 이 모양은 이렇게 돼서 누가 뭐 좋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태곤 해설위원 보기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흑이 그래도 그러니까 모든 정석이 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주변 배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이 우상기와 우변 쪽 모양을 같이 어우러지게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을 때는 지금의 이 수법이 굉장히 좀 유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김재현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나중에 혼날까봐 그런 걱정을. 대선배거든요. 네. 자, 아직까지 뭐 스코어도 전혀 변동이 없고요. 저는 오늘 계속 이야기하자면 편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물어보려고. 네. 아까 전에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해설자가 해설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마우스로 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하는 건데 심지어는 제가 오늘 1일 MC인 김채영 선수에게 마우스 쓰는 법까지 혹시 모르니까 네. 좀 너도 알고 있어라. 자, 오늘 두 분의 해설위원을 모시고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한 칸을 띄었는데 처음에는 이 수가 처음 나왔을 때는 늘고 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이렇게 몇 판 진행이 되었었는데 흑 쪽에서 승률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백의 모양이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좀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곤마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구가 된 수가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연구가 되었고 여기를 이제 붙여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꿔치기 되는 변화인 바둑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뭐 흑이 좋은지 백이 좋은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뭐 호각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김채영 선수 저 모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알고 있나요? 그래도 저 모양도 분명히 시즌 중에 지금 뭐 시즌이 끝나서 공부를 안 한다고 하지만 시즌 중에 분명히 좀 연구를 했을 법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알파고에 대한 연구가 아직 잘 안 돼 있어서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지금 뭐 느는 수가 원래 백이 여기를 읽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네. 왜냐하면 뭐 잃을 거면은 늘고 밀 때 느는 네.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둘 생각은 전혀 없을 테고 이제 막는 수가 일단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아마도 아까와 비슷하게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 돌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건 백이 좀 두터워 보이는데 이건 다르죠? 이거는 조금 느낌이 그렇게까지 두텁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을 일단은 좀 원하고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백의 경우는 이곳에 흑돌이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이 백이 확실히 안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신민준 선수는 그 전투가 자신이 있다라는 네. 뜻으로 볼 수 있고 나연 선수는 스타일이 좀 선택의 순간에서는 어지간하면 좀 타협적으로 좀 줄 때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연구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전투로는 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다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수순에 대해서도 생각할 부분이 많고요. 유연하게 둔다면 이런 데를 뭐 한 칸 뛰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돌이 있으면은 중앙 쪽으로 두고 싶어도 이곳이 이제 흑이 선수이기 때문에 행마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길 둬서 백 만약에 출제 밀어간다면 시작했습니다. 막아서 이거는 흑이 답답하고요. 흑은 어찌되었던 좌변 쪽을 나가야 될 텐데 밀어간다든지 날일자 둬서 상변과 우변 쪽 모양을 견제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나연 선수는 이런 변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민준 선수 역시 남아있던 시간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어떤 결정을 30초. 내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수의 의도는 뭐죠? 일단 만약에 이곳을 젖힌다면은 늘어서든지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주더라도 네. 뚫리는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투가 확실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흑도 지금은 이곳을 젖히는 것보다는 뭔가 기세로는 이곳을 뚫고 끊어서 좌변 쪽에서 전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받아주는 거는 조금 싸움이 불리해질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친수가 나연 선수의 예상 속에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 날일자하고 뛰는 수는 사실 인간이 둔수예요. 인간이 둔수인데 알파고 대국에서 그냥 여기를 이 교환 없이 붙이는 수를 뒀었어요. 네. 그거를 뭐 두 선수가 뭐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거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포스코 캠텍 팀이 그 여자 리그 팀도 있고 남자 지금 리그 팀도 있잖아요. 네. 같이 연구회 같은 거는 혹시 하나요? 같이 연구회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한 적은 없는데요. 네. 여자 리그 팀이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고 이런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 남자 팀이 전부 다 와서 같이 오. 검토하고 이렇게 좀 도움을 준 적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남녀 리그 이렇게 팀이 있는 유일한 팀이 또 포스코 캠텍이고요. 포스코 캠텍 팀은 뭐 저보다는 뭐 김채영 선수가 훨씬 더 잘 알겠지만 네.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지원이 좀 잘 빵빵하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최근에 연구실도 따로 아, 있다고 들었는데요. 30초. 포스코 하나, 캠텍 회사에서 선수들을 셋, 위해서 네. 넷, 연구실을 다섯, 따로 하나 마련해 여섯. 주셔서요. 그럼 그건 남녀 선수 모두 사용이 가능한 연구실인가요? 네, 지금 저도 꽤 자주 나가고 있고 네. 포스코 캠텍 팀의 선수들도 자주 옵니다. 그렇군요. 딱히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연구회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포스코 캠텍 연구실에서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이 기보 연구하고 뭐 대국하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겠네요. 네. 김채영 선수를 비롯해서 30초. 선수들을 하나, 보면 둘, 검토실에 셋, 나와서 같이 넷, 이렇게 공부도 다섯, 하고 검토도 여섯, 하는 경우가 일곱, 많거든요. 전 여덟, 그걸 보면서 궁금한 게
집에서 TV로 다 생중계가 되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가요? 집에서 볼 때랑 또 나와서 같이 검토를 할 때 많이 느낌이 다른가요? 우선은 검토실에 시합을 두지 않더라도 나와서 공부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같이 연구하면서 배우는 게 많고요. 또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은 이렇게 TV를 틀어놔도 네. 약간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공부하는 기분으로 그냥 와서 보면은 넷, 바둑에 많이 도움이 다섯,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곱, 여덟. 사실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친동생인 김다현 선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집에서 바둑 리그를 봐요. 그러면 서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봐요?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러니까 연구회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연구 안 하고 그냥 보나요? 아니면 좀 연구를 하면서 보나요? 아무래도 집에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고요. 근데 보면서 계속 뭐 누가 좋은지 뭐 지금 이 수가 어떤 것 같은지 뭐 그런 얘기들은 자주 해요. 뭐 자동적으로 연구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 프로 기사인데 사실 뭐 셋, 바둑을 보면서 당연히 다섯, 얘기를 할 수밖에 여섯, 없겠죠. 일곱, 여덟. 자, 그 사이에 아홉. 스코어가 바뀌었네요. 지금 검토실에서는 네. 이 변화는 뭔가 백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느른 수가 약간은 좀 무리 아니냐. 전투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신민준 선수의 이 진행은, 그러니까 맛보기다 이거예요. 중앙 쪽을 뚫으면은 막아서 물론 상변 쪽, 중앙 쪽에서는 손실이 있었지만 여기를 막으면 일단 만족이다 그런 거고 둘, 지금 셋, 이곳을 나온다면은 넷, 다섯, 막거나 여섯. 늘어서 중앙 쪽을 또 눌렀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나연 선수의 생각은 일단 이곳을 백의 모양을 뚫고 나오면서 상변 쪽 모양이 좋아졌고 네. 여기는 막히지만 붙이면은 사는 건 사실 쉽거든요. 이렇게 둔다면은 뭐 흑입장에서 불만이 없다. 좀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네, 셋.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하나, 둘.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인데요.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초읽기 사용을 네.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을 조금 아껴두는 모습이고 역시 나연 선수는 중앙 쪽을 뚫고 나오고 네. 좌상기 쪽을 사는 진행을 택했습니다. 자, 지금 스코어가 30초. 52대 48인데요. 만약에 김채영 선수가 지금 스코어를 매긴다면 몇 대 몇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흑이 별로 불리해 보이지 않고요, 사실. 네. 아직 근데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전 초반에 웬만하면은 5대 5라고 생각하거든요. 50대 50 네, 정도. 지금 네. 그냥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송태곤 해설위원은요? 저도 지금 뭐 30초. 저도 그냥 쓰라고 하면 잘 몰라서 네. 5대 5라고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귀에서 사는 것도 네. 흑의 모양이 뭐 그렇게 나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이 있었던 귀를 흑이 사는 거기 때문에 집으로 봐도 손해가 없고 물론 네. 좌변 쪽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나가는 곳이 막혔기 때문에 이건 기분 나쁘지만 또 상변 여기만 놓고 보면 기분이 좋기 네.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감히 스코어를 매겨보자면 반대로 48대 52 정도? 그렇게 네. 만약에 검토실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네. 이상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둘, 지금 검토실에서는 그냥 넷, 백이 그래도 다섯, 뭔가 여섯, 기분 좋은 싸움이 일곱, 아니냐라고 여덟, 지금 평가를 했던 건데 지금 아홉. 전투가 끝이 났잖아요. 생각이 좀 바뀔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분이 100이 좋은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붙이고 뒀을 때는 네. 검토실에서 100이 조금 지금 스코어를 조금 높게 본 거는 그러니까 막는 것과 좌변 막는 것과 중앙 막는 것이 이제 맞복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막으면 만족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막상 한쪽을 뚫고 지금 귀에서 이렇게 살고 나니까 글쎄요, 그냥 5대5 정도가 아닐까. 사실 그리고 52대 48은 네. 그냥 조금 기분이 좋아 보인다 정도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막 뭐 5대5 같다 이렇게 열심히 말했는데 잠시 후에 또 바뀌는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히려 더 100이 차이를 네. 벌일 수도 있어요. 검토실에서는 이렇게 안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뭐 6대 4 정도로. 김채영 선수도 검토실을 좀 자주 찾는 편이니까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시간 스코어를 이렇게 정할 때 옆에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30초. 좀 어떻게 의견이 반영이 네. 되나요? 어떤가요? 셋, 넷, 우선은 다섯, 그래도 저는 여섯, 배운다는 일곱, 마음으로 늘 여덟, 이렇게 듣는 편인데요. 네. 예전에 제가 형세분석위원이 한 명 모자란다고 했을 때 네. 제가 한번 아. 메꿔보려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직접 한 적도 있었군요. 네네. 직접 했었는데 네.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네. 형세 분석 요원 고충이 있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바둑의 형세라는 걸 딱 수치화한다는 게 사실 또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수치화하는 것도 30초. 어렵고 또 네. 속개이 대국이다 보니까 네, 넷, 형세가 계속 다섯, 바뀌는데 그런 네. 거를 빨리빨리 일곱.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자, 스코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흙이 좋은 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백은 아무래도 우상 쪽 이 입체적인 형태를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쯤은 좀 들어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일단 나연 선수 같은 이 중앙의 이수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백이 한 칸 그렇죠. 뛰어서 하나, 백의 모양이 둘, 커지는 것과 네. 흙이 지금처럼 넷, 둬서 백 모양을 다섯, 누르면서 여섯, 삭감하면서 흙 모양을 일곱, 키우는 여덟, 것. 정말 아홉.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민준 선수는 좀 욕심을 내네요. 좌변 쪽은 일단 네. 확실하게 챙겨놓고 우상 쪽부터 이어진 이 큰 흙의 모양은 흙이 먼저 두더라도 전부 다 집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도 된다는 뜻일 텐데 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뭐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들어간다는 뜻이기 하나, 때문에 네. 공격하는 쪽은 훨씬 더 셋, 강하게 공격을 해야 넷, 되고 그렇기 다섯, 때문에 치열한 여섯, 전투가 일곱. 될 수밖에 없죠. 나연 선수도 먼저 한번 물어보는군요. 신민준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 뭐 두 선수가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뭐 두 선수의 기풍이라든지 바둑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모르는 비방용 혹시 두 선수에 대해서 폭로해 주실 뭐 그럴 만한 부분 없나요?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 선수는 여덟, 뭐 좀 이런 아홉, 거를 좀 고쳤으면 열. 좋겠다. 뭐 이런 거. 일곱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신민준 선수랑 나현 선수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성격이 굉장히 상반되는데요. 어. 제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잘 물어보거든요, 자주. 네. 물어보면은 신민준 선수는 굉장히 자상하게 잘 알려줘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네. 저렇고 하면서 굉장히 자상하게 알려주는데 나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막 나쁜 남자군요. 실수를 하면은 가차없이 몰아붙이고. 네. 일곱, 나연 여덟, 선수도 되게 자상할 아홉. 것 같은데 안 그렇네요. 여자들한테 되게 자상한데 저는 너무 오래 봐서 자상하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나연 선수가 이 방송 나중에 들으면은 뭔가 좀 자상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 외에 또 혹시 뭐 밝혀주실 뭔가가 없을까요? 글쎄요. 신민준 선수랑 예전에 노래방을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신민준 선수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 알 수 없는 정보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나연 선수하고도 혹시 같이 가보신 적이 있나요? 나연 선수 혹시 노래방 잘 안 가나요?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간 적은 있습니다. 네. 간 적은 있으나 아, 노래는 잘하지 못하는 걸로. 제가 신민준 선수 이야기할 때는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하나, 나연 선수 이야기할 때는 둘, 그 말이 지금 셋. 쏙 빠졌어요. 지금. 나연 선수도 다섯, 신민준 선수만큼 여섯, 잘하는 것 같아요. 일곱, 네. 여덟, 뭐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프로 기사 중에 노래 잘하는 선수가 정말 많아요. 저는 제가 노래를 못해서 노래방을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동료 기사들이 누가 잘 부르는지 잘 아, 몰라요, 그런가요? 사실. 그러니까 워낙 소문난 뭐 네. 기사들은 알지만 어떤 선수들이 뭐 얼만큼 이렇게 뭐 노래방을 가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러고 보니까 송태곤 해설위원이랑은 안 지가 꽤 됐는데 노래방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네요. 그쵸.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가면 가지. 자, 다시 바둑으로 돌아가서 붙인 장면에서 어떤가요? 뭐 이 정도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진행인가요? 일단 자기 진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 모양을 지울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진행이고요. 나연 선수가 30초. 바라는 지금 하나, 진행은 맞고 둘, 셋, 뭐 늘던지 넷, 있던지 하면은 뭐 다섯, 귀에서 여섯, 아주 크게 일곱, 쉽게 살자 여덟. 이런 진행입니다. 네. 여기 지금 귀를 끊었는데 네, 지금도 단수를 쳐서 아마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흑이 손을 빼서 중앙 쪽으로 가는 이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분적으로는 네. 가끔 나오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선우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중앙 이곳이 너무 좋은 자리라서. 그러니까 백은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뚫는 게 맞는데 지금은 따내고 난 다음에 손을 빼서 그냥 지금 상변 쪽을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처음에 날일자 뒀을 때 백의 생각은 이 좌하기까지 뭐 집이 되면 좋지만 좌하기보다도 좌변 쪽에 집을 확실히 짓고 싶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더 이상은 침입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간다면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아주 쏙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깊숙이 들어가더라도 네. 뭐 그 돌 잡힐 돌은 아닙니다. 우변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네요. 사실 김치영 선수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남자 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합이 끝나고 나면은 뭐 이기던 지던 뭐 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뭐 흔히 좀 뭐 이야기도 할 겸 30초. 맥주 한잔 하러 많이 가거든요. 네. 여자 리그 선수들은 네. 시합 끝나고 보통 어떤 행마를 하나요? 그것도 팀마다 다 다른데요. 네. 저희 포스코 캠텍 여자팀 같은 경우에는 시합 날에는 그래도 다른 거를 안 하고 평소에 자주 모여서 뭘 먹고 얘기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고요. 다른 팀들은 회식 같은 것도 자주 하고 근데 어떤 팀들은 또 졌는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포스코 김택팀은 이겼을 때와 졌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확실히 차이가 나나 봐요. 저희 팀은 그래도 성적 욕심이 좀 강한 팀이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보니까 저는 사실 그 조현 선수의 그 개인 30초. 글을 보고 알았는데 둘, 우승이 확정된 이후에 넷, 굉장히 좀 다섯, 여섯, 행복한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 네. 포스코 캠텍 아홉, 여자팀 선수들이 열. 굉장히 좀 많은 대박 곳을 좀 많았습니다. 다닌 것 같더라고요. 어디 좀 다녔나요? 저희 팀이 평소에도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시즌 중에서도 좀 시간이 나면은 많이 놀러 다니고 했는데 원래 시즌 시작할 때 우리
팀 꼭 우승하고 같이 베트남에 놀러 가자 그랬었어요. 아, 네. 그랬는데 결국 정말로 우승을 해서 또 원래는 자비로 갈 예정이었는데 또 회사에서도 또 많이 잘했다고 30초. 칭찬해 주셔서 하나, 더 잘 둘, 갔다 왔습니다. 포상 휴가를 다녀왔군요. 부럽네요. 여섯, 이 지금 일곱, 이야기를 듣는 여덟. 다른 팀들은 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남자리그 팀들은 혹시 우리 팀이 잘하면 저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좀 할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포스코 캠텍 남자 선수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겠는데요. 네. 자, 일단 백은 깊숙이 들어가서 갇혀 있긴 해요. 근데 저 돌은 네. 일단 공간이 워낙 넓어서 잡힐 돌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다만 흑 입장에서는 공격을 하면서 30초. 상변 하나, 좀 여기가 예를 들어 둘, 경계선이 이런 셋, 식으로만 넷, 지어진다면은 다섯, 이건 흑이 여섯, 만족이라고 생각이 일곱. 돼요. 여덟, 아홉, 그러니까 백이 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더라도 좀 잘 살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상변지까지 완전히 다 지으면서 살 수 있다면 최고의 그림이겠지만 그것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네. 최소한 조금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좀 줄이는 어느 정도는 좀 깎으면서 살면은 그러면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30초. 그러니까 백도 하나, 지금 좌변 모양이 셋, 커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넷, 보면 일반가예요. 다섯, 여섯, 그렇기 때문에 일곱, 흑이 집이 여덟, 이곳이 만약 크게 난다면은 확정 가면에서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스코어는 47대 53에서 그대로 변동은 없고요. 이런 장면에서 사실 물어봐야죠. 네. 김채영 선수라면 흑으로 공격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흑이 뭔가 공격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둘 것 같으세요? 사실 방금 전에 흑이 두 칸으로 씌웠을 때만 해도 네. 무조건 흑이 좋아 30초.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둘, 그런데 막상 셋, 또 백이 넷, 나오니까 어려운 것 다섯, 같아요, 두 개가. 여섯, 그렇군요. 일곱, 일단은 상변 쪽으로 저는 가고 싶네요. 상변 쪽으로요. 네. 다 씌웠다가 혹시 안에서 살면은 상변이 많이 깨질까 봐 약간 네, 네, 걱정이 씌운다면은 되는. 뭐 이쪽에서 씌우는 것일 텐데 네. 그러니까 김채영 선수의 생각은 약간 집이 다 깨지면 겁이 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데를 둬서 챙길 건 어느 정도 챙기면서 공격을 하고 싶다. 네. 물어보니까 편하네요. 지금 나연 선수가 상변을 안 들까 봐 엄청 떨립니다. 김재 오늘 1일 MC로 왔다가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 해설자의 약간 고충을 좀 느끼고 가는.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나연 선수도 공격으로 일관하는 선수는 아니니까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 본인이 뒀던 바둑 같은 거 영상을 이렇게 좀 찾아서 다시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해설자가 했던 이야기, 또 내 바둑에 대해서 어떻게 뭐 평가를 했었는지 그런 거를 볼 텐데 네. 그런 거 볼 때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뭐 맞다, 아니 이거는 뭐 너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30초. 별 생각 안 드나요? 아하. 평소에 좀 서운했던 해설자는 없나요? 다섯, 여섯, 오, 잘 맞췄어요. 방향만 맞췄죠. 아니요, 뭐 지금 뭐 정확히 상변 쪽에서, 그러니까 나연 선수도 아마 지금 김채영 선수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중앙 쪽에서 사실 중앙 쪽에서 씌우는 게 뭐 정수일지 여기가 정수일지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집을 좀 차지하는 쪽으로 먼저 두고 싶다. 근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아마도 지금 나연 선수가 둔 방향 쪽으로 좀 두고 네. 싶어 할 것 30초.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 좀 너무 다 깨지면 어떡하지 셋, 이런 생각이 들기 넷, 때문에 다섯, 그리고 여섯, 이렇게 둬도 계산이 일곱, 맞춰질 수 여덟, 있다는 판단이 아홉,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열, 갈 수 있겠죠. 세 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변집만 나연 선수의 상변집만 확실하게 흑집이 되면은 네. 바둑은 흑이 편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다시 그 얘기로 네. 돌아가서 네. 이번에 2017년 시즌을 제가 둔 바둑도를 쭉 보면서 사실 이번에 제가 좀 잘했는데 칭찬을 좀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30초. 칭찬이 받고 하나, 싶었는데 둘, 잘한다는 말이 셋, 별로 없어서 네. 약간 서운했어요. 그렇군요. 여섯, 이 방송을 뭐 일곱, 집에서 보고 있을 여덟, 네. 박정상 해설위원과 홍성재 해설위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여자리그 해설을 그 두 선수가 했거든요. 네. 김채영 선수 올해 정말 너무 잘했죠. 그러고 보니 이제 그 김채영 선수 하면은 이제 바둑 팬분들이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녀 기사, 뭐 자매 기사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성적이 좋았을 때 아버님이 어떤 좀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둘, 셋, 그냥 넷, 잘했다고 다섯, 늘 칭찬해 여섯, 주시고 일곱, 근데 여덟, 아홉, 원래는 그동안 제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을 때는 사실 저의 성적에 별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좀 잘하고 나니까 좀 저한테 기대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여자리그 시상식 때 사실 제가 김채영 선수 얘기 때문에 좀 울었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어머님이 시합 전에 전화를 하셔서 잘하라고 얘기를 하지 둘, 않고 셋, 너무 애쓰지 넷, 말라고 말씀을 다섯, 하신대요. 여섯, 제가 그 얘기 듣고 일곱, 얼마나 눈물이 여덟, 나던지. 아홉, 오늘도 여기 출연하는 거 어머님께 말씀드렸나요? 네, 말씀은 드렸었는데 네. 원래는 짧게 한다고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시청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저도 그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한동안 제 카톡 메시지가 너무 애쓰지 마였거든요. 자, 스코어가 더 벌어졌네요. 네, 지금 검토실에서는 네. 확실히 흑이 둘, 그러니까 셋, 100을 잡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섯, 근데 흑이 일곱, 여덟, 상변 쪽을 차지하면서 공격하는 흐름이 좋다. 일단 뭐 어느 정도 챙겨뒀기 때문에 부담도 덜할 거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김채영 선수 흑백을 고를 수 있다면 흑 쪽인가요? 아직도 저는 네, 흑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지금은 100이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섯, 깔끔하게 처리가 될 일곱, 것 같지가 않아요, 여덟, 모양이. 아홉,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막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붙여서 끊어 갈 수 있거든요. 끊어 가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 생각은 끊어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상변 쪽으로 가면서 돌이 좀 위험해질지는 몰라도 살게 되면은 좀 크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고, 네. 나연 선수가 바둑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우변 쪽을 조금 안정화시키면서 집을 차지하는 이런 것도 하나, 괜찮아요. 둘, 지금 부친수를 두고 나서도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연 선수의 스타일은 사실 좀 아닌데 그래도 여기는 좀 네. 끊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흑이 이렇게 붙은 이상 바둑은 좀 시끄러워질까요? 하지만 그러니까 흑이 30초. 이걸 꼭 무조건 하나, 잡아야 돼라고 둘, 생각하고 지금 공격을 셋, 하고 있지는 넷, 않거든요. 네. 다섯, 음, 여섯, 일곱, 적당한 기회에 여덟, 뭔가 이 정도면은 됐어라고 열. 느껴지면은 두번 100을 좀 살려주고, 그러니까 흑의 지금 목표는 상변부터 우상기 집을 확실하게 지어놓고 먼저 선수로 이런 곳으로 오게 되면은 바둑은 확실히 편합니다, 흑이. 뭐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돼 있군요. 김채영 30초. 선수가 보기에는 남자 리그랑 여자 리그랑 둘, 그러니까 뭐 비슷한 셋, 점도 많고 좀 넷,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다섯, 이 부분은 일곱, 좀 굉장히 여덟, 다른 것 같다. 그런 아홉, 부분이 있나요, 혹시?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시합 둘 때 팀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남자 리그 쪽이 좀 더 좀 지면은 훨씬 더 좀 침울하고 이기면 또 더 기뻐하고. 네. 근데 여자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팀들이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남자들이 좀 더 승부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맞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둘, 그런 셋, 차이점이 또 있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뭐 신민준 선수의 이 모양은 딱 봐도 네. 좋아 보이는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빈삼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답답한 그런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두 선수 남아있는 초읽기 횟수도 좀 차이가 나고요. 모양은 좋지 않지만 타겟을 잘 해내야 되는 맞춰. 상황인데요. 하나, 아까 이제 나연 선수, 김채영 셋, 선수가 나연 넷, 선수의 이 공격을 다섯, 맞췄는데 그러면 일곱, 베개 한번 여덟, 타겟도 아홉. 신민준 선수의 타겟도 한번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곤 해설위원이 오늘 해설 편하게 하네요. 네. 저도 평소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쉬어가는. 어떨까요? 백이 어떤 식으로 타겟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백도 30초. 타개가 되고 나면은 둘, 아무래도 셋, 흙도 상변이 깨지면 이제 집이 다섯, 좀 부담스럽기 여섯, 때문에 네. 일곱, 여덟,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타개를 할까요? 이렇게요. 네, 더 멋진 수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대국을 하고 초읽기를 부른다. 그러면은 네. 이 나가는 수를 주실 것 같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네. 흙이어도 마지막. 떨릴 것 같아요, 하나, 지금. 그렇군요. 셋, 자, 일단 나갔고요. 역시. 네. 여기서 한 번 더. 김채영 선수가 선수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공격하는 방향이나 두는 스타일이나. 저는 지금 수익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좀 멍 때리면서 마지막. 뭐 하나, 어떻게든 또 나가야 될 둘, 텐데 그 어떻게든이 문제겠죠. 뭐 가장 무난한 거는 네. 역시 여섯, 뭐 밀고 나가는 게 일곱,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여덟, 아홉. 뭔가 맥점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좋은 수일까요? 이곳을 나가면은 그냥 막는 거는 사실 뭐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백이. 그러니까 여길 붙였다는 것은 나가면은 계속해서 뭔가 뚫어보겠다?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경우에 따라서는 백은 다섯, 상변은 백이 여섯, 지우지만 일곱, 여기는 또 잡히는 여덟, 그런 바꿔치기가 나올 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붙인수의 의미는 막으면은 끊고 이제 이런 데를 좀 가닥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이런 데를 젖히게 되면은 네. 흙이 두기가 어려워져요. 좀 엮는 거군요. 네, 나가게 되면은 네. 딱 단수와 상변 쪽 단수 걸리게 되고 여기로 끊어도 이곳 단수 두 방이 선수가 되면은 이도를 잡을 수가 있고요. 흙이 딱 걸리는 모양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 둘, 이곳 막는 수는 셋, 안 될 것 같고 흙도 일단 넷,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네, 남았습니다.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자, 흙도 잘 받아야 되는 장면인데요. 김채영 선수가 여기서 둔다면 30초. 어디로? 하나, 둘, 너무 계속 물어보죠, 제가. 넷, 제가 물어보니까 최진께서 바로 여섯, 옆에서 일곱, 웃음을. 지금 저기 안 두면은 네, 중앙이랑 엮이는 것 같아서 네. 저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방송 끝나면 최효진 캐스터가 저를 굉장히 좀 갈굴 것 같네요. 방송 참 편하게 한다고 해서. 자, 내친 김에 계속 뚫고는 있어요. 그 이후의 수습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흙은 뭐 네, 계속 지금 여기로 손이 잠시 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랑은 네.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끊겨 있어갖고 네. 뭔가 이제 걸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흙이. 네. 근데 지금은 100도 이곳에 약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100만 혼자 뭐 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여기로 끊는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 네. 신민준 선수의 이수는 굉장히 큰 실패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민 것보다도 맞습니다. 손해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먼저 건드렸을 때가 궁금해요. 네, 이것도 네. 그냥 뒤로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 여기가 선수가 되는 순간에 네. 끊어서 두면서 바로 축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흙은 빈삼각으로 일단은 둬야 됩니다. 지금 실시간 스코어는 100이 곤란하다. 네. 그러니까 타겟 수가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뭔가 될 듯 될 듯한데 잘 안 되네요. 뭔가 듣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붙이는 게 선수여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 단수도 선수고 하나, 축처럼 둘, 되는 거 아니야라고 셋,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흙이 네. 나가다 보면은 흙이 탈출에 성공을 해요. 신민준 선수는 지금 수익기를 하고 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로 막는 거는 너무 그냥 이거 자체가 대학수가 되니까 네. 일단은 끊어놓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듣는 자리가 없다면 다시 수단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뭐 네. 타협이 좀 잘 안 일어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격할 때만 하더라도 나연 선수가 좀 적당히 살려주고 상변을 차지하고 이런 네. 식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뭐 잡으로 간 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신민준 선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둬서 근데 이건 일단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상변 쪽을 다 지우긴 했는데 이게 바꿔치기라고 볼 수 있나요? 좀 흙이 이거는 일단 흙집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네. 만약 이렇게밖에 둘 수 없다면은 흙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 수단이 아니라면 30초. 하나, 어떨까요? 다른 둘, 타겟 수단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을 다섯, 수밖에 없는데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네. 나연 선수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거- 한 번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끊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주더라도 더 깔끔하게 잡는 게 득인가? 이런 부분을 잠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연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여기서 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겠는데요. 신민준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